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트로 보시면 돼요. 나약한 사람이 쉽게 이기적인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이기적인 행동들은 대부분 나쁘다.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행동이에요. 그 사람 자신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든 많이든 피해를 줬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불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약하다는 거는 그 사람, 나약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더 자주 피해를 보거나 더 자주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나 더 자주 곤란할 수 있어요. 더 자주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양보를 해줬을 수도 있고 배려를 해줬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약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그 이기적인 행동이 나쁜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약한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여러 상황에서 생존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통찰력이라는 거는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통찰력이 나오지 않아요. 통찰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큰일 났다 하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가 돼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똑똑해지는 순간이 있고 멍청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겁을 먹었을 때 제일 멍청해져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나약한 사람은 쉽게 본능적인 모드로 전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잔잔하게 본능적인 부분이 발동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게이지로 발동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겁을 먹고 있는 사람, 항상 겁에 질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그 사람 예리한 것 같아요? 항상 걱정하는 사람과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은 달라요. 걱정하는 사람보다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이 더 공포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은 곧 내가 위험에 닥칠 것 같아 라는 느낌, 그러니까 위험이 내 코앞에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걱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상태라면 난 지금 위기 상황에 빠졌어, 이게 겁에 질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는 이성적으로 통찰력을 발휘해서 행동하는 순간이 굉장히 짧거나 거의 없거나 옅어요. 그런 빈도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상태나 기분을. 그럼 어떻게 돼요? 무지한 상태가 지속이 돼요. 뭔가 새롭게 깨닫고 학습하고 통찰하고 반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더디게 진행이 되거나 되게 조금씩밖에 성장을 못해요. 겁에 질려있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터졌을 때 맨날 울기만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맨날 울고 막 씩씩거리고 화내고 전화해서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발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 문제가 터졌을 때 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차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발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통찰의 순간은 절대 감정과 같이 오지 않아요. 근데 나약한 사람은 더 자주 본능적인 생존 본능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를 더 자주 느끼기 때문에 통찰을 자주 할 수가 없고 통찰을 깊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착한 것은 바로 강한 것이며 지혜로운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착해지려면요, 사람이 착해지려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착하다는 거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나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약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는 순간에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고, 외면하고 도피하고 싶은 순간에 외면하고 도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불리하지만 나한테는 이득인 그 말을 내뱉음으로써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올바르지만 어려운 길을 굳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건요, 강인하면서 지혜로워야지 가능한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갈까?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여파가 끼칠까? 다른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다른 사람들은 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심하고 통찰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바로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지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해지려면,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거고, 남들이 봤을 때 쟨 참 착해, 쟨 참 착한 사람이야, 쟨 참 사람이 진국이야,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이런 판단을 웹에서 받으려면은 지혜로워야 되고 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혜로움으로써 내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좋게 다가와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행할 용기까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내 이득을 포기할 대인배적인 강인함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소신과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품위와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강인하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인한 사람은요, 착하게 행동을 할지 나쁘게 행동할지는 선택이에요. 강인한 사람은 착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지혜로우면서 강인한 사람은요, 착하게 행동하고 나쁘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강하면서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강하면서 무식한 사람은 몰라서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근데 나약한 사람은요, 똑똑해도요 이기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90% 정도는 뭐 이럭쿵저럭쿵 이유와 변명은 많지만 결국에 나쁜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약한 사람은 자기가 행동을 할 때 있어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강인한 사람은 본능에 덜 휘둘린 상태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자는 선택지가 있어요. 좋은 행동을 할 것인가 나쁜 행동을 할 것인가. 근데 약자는 선택지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도 용기가 없고 손해보는 게 싫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겁에 질려서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해서 결국에 이기적인 선택을 할 거거든. 근데 세상에는 남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한 사람은 착하다라는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포기함으로써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어떤 외로움을 채우거나 어떤 인정과 애정을 받으려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적절한 대가를 치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로 약해서 착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약한 존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한 존재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내 주변에서 나보다 멘탈 강한 사람 없는데,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은 없겠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멘탈이 가장 강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안에서 그나마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약한 건 나쁜 거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약한 면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약하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약한 면이 있어요. 근데 약한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인 선택을 내리기가 너무너무 쉽고,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것도 자각을 못하고 통찰력이 자주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통찰을 많이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더 무리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있고 그 많은 약자들이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믿기는 어렵겠다. 확률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보다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한 것이 강인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강한 거랑 지혜로운 거는 또 별개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진행하면서 강하면서도 지혜로운 쪽으로 성장시켜드리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강한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능력치를 쌓아서 커리어를 쌓아서 사람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거나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조금 강압적으로 인간관계에 맺는 그런 권위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롭지만 멘탈이 아주 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섬세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섬세함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섬세하다? 그러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인식을 할 정도로 섬세한 사람들이 좀 멘탈이 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섬세함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대로 강한 사람들은 무뎌서 맷집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영향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덜 보고 자기 주장을 더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강한 사람이라는 이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강하면서 지혜롭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차가우면서 뜨겁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그 모순적인 상태가 가능은 해요. 근데 강인해지는 것은 또 따로 갈고 닦아야 되고 또 지혜로워지는 건 또 따로 열심히 통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쪽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선택을 내리다 보니까 뭐 MBTI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뭐 내향형, 외향형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잘 살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합적인 사람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냥 포기하고 방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배려해. 난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버팅기는 이런 아직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다 보니까 강인한 거랑 지혜로운 게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봤을 때도 또 심지어는 온라인에서 봤을 때도 멘탈이 센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이게 합쳐져 있는 케이스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한없이 지혜로운데 멘탈이 두 멘탈이고 신경 과민증이 있는 사람과 멘탈이 되게 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조금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던가 또는 무식하거나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면이 좀 부족하다던가 센스가 부족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어려워요. 그 인간의 진화 그래프라던가 이런 인간의 진화 시스템을 잘 모르면 어렵죠. 근데 저는 그런 조건들을 골고루 갖추는 방법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수업 내용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면서도 강인해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성장을 유도해드리고 있고 가이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캐릭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저 한쪽으로 몰빵이 되어 있다. 좀 밸런스 좀 맞추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도 안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마구잡이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로 치면은 그 캐릭터의 능력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랜덤으로 주사위 굴리기 하듯이 지금 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밸런스를 맞춰드리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심지어 부족한 부분들은 특정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정화하고 열심히 관념 교정하면서 메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밸런스가 좋은 캐릭터로 성장하실 수 있게 제가 유도를 해드리거든요. 부드럽지만 강인한 사람, 강인하지만 유연한 사람. 이게 되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강자는 잘 없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재능 있는 사람은 있고 어떤 면에서 잘난 사람은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자는 아마 부드러우면서도 굳센 의지가 있고 용감하면서도 조심성이 있고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사람일 거예요. 되게 모순적인 것들,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들. 그래서 그것들이 갖춰져야 착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착한 행동을 하려면 섬세해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지 상처를 받는지 기쁜지 화가 나는지 슬픈지 의기소침해지는지 이걸 알려면은 섬세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내 통찰력에 의한 어떤 행동들을 입 밖으로 꺼내고 행동으로 옮길 정도의 과감함, 용기,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또 강인함이에요. 그러니까 강하면서 지혜로워야지 착한 행동을 더 잘, 더 많이, 더 성숙하게,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